안녕하십니까? 닥터 구구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원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앱테크들을 거쳐 PDF 전자책도 팔아보고 어플 개발도 해보는 등 많은 시도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구구님,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안 하시나요? 요즘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많이 뜨던데 구구님이 해보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문의 주신 분들의 생각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처럼 저도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쩍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구매 대행에 대한 영상과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영상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배속으로 보시던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당부사항 2. 월 매출 1000만원, 월 수익 300만원 3. 구매 대행 시작 방법 4.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 현황 5. 장단점 6. 스마트 스토어 시장의 변화 7. 신사임당은 사기꾼인가 8. 나는 왜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가?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설명한 내용인데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클린한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영구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도록 극단적인 비방은 좀 삼가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저도 찾아봤었는데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생각에 빠져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구석 백수의 능력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관련 강의하시는 분들을 강의 팔아먹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나은 유튜브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고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닥터 구구는 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가? 신사임당은 사기꾼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 수익 300만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월 매출 1000만원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심 영상을 띄워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월 얼마 벌 수 있다는 제목이나 썸네일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또 하나의 어그로 영상이겠구나 싶었는데 실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도 들지 않고 시작 방법도 간단했으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습니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메커니즘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도매 사이트의 물건을 나의 스마트 스토어 혹은 옥션 지마켓 쿠팡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도매 사이트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구글에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제일 위에 뜨는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상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잘 팔릴 만한 물건을 골라서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사이트는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도매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구매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각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국내 도매 사이트의 경우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배송을 해주니 패스하고 해외 도매 사이트의 경우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배송의 단계가 한 단계 정도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바로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팔고 싶다, 매출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를 분석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등록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아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한 것은 과연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갈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제는
마트에 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쇼핑의 문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온라인 구매력이 무한정 늘 수만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 달 평균 50개 상품을 구매하던 사람이 다음 달이 된다고 해서 100개, 200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반면에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 각종 온라인 강의들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스마트 스토어의 개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에만 신규 스마트 스토어가 6만 개나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수치는 스마트 스토어의 숫자가 아니라 증가한 숫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실제 스마트 스토어의 숫자는 몇 개나 될지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10만 개에 불과했던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 수는 올해 1분기 32만 개에서 현재는 40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지금도 빠른 숫자로 늘고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5천만 명입니다. 40만 개라는 스마트 스토어의 개수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판매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판매자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당연히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인 마진율은 국내 기준 약 15% 정도, 중국 구매 대행 기준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품목마다 다르고 블루오션 상품을 발굴한다면 마진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며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구매 대행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매출을 달성하려면 상위 몇 %에 도달해야 될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수익은 연매출 1억 원 정도인데 마진율을 여유롭게 30%로 잡으면 연봉 3천만 원인 셈입니다. 물론 세금과 로스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해야겠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매출 1억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상위 몇 % 정도 될까요? 다시 기사를 참고해보면 연매출 1억 이상을 올린 판매자는 2만 6천여 명, 월 매출 1억 이상을 기록한 판매자는 2,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스마트 스토어 개설 숫자가 40만 개니까 연매출 1억 이상은 상위 6.5% 정도, 월 매출 1억 이상은 상위 0.7%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가지 비교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과목별 1등급의 비율이 상위 4%, 9급 공무원 합격 비율이 상위 2.5%, 금융공기업 합격 비율이 상위 1.5%, 전체 학생 중에 서울대 입학 비율이 상위 0.5%,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상위 0.5%. 사람마다 경쟁률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느 분야든지 상위 10% 안에 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연매출 1억, 그러니까 연 순수익 3천만 원을 상위 6.5%가 가져가는 것은 제대로 도전해볼 만한 사람들에 한해서 꽤 괜찮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충 경쟁률과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장점은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소개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한 푼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기 상품 주문이 들어왔을 때 도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정도의 금액과 사업자 등록을 위한 초기 비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매 대행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큰 메리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탐색, 내 사이트에 등록,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 이게 끝입니다. 유튜브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초보라도 따라할 수 있게 시작 방법부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영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유튜브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관련 영상을 몇 개 찾아보시고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진짜 수익이 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중에는 구매 대행에 대한 정보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월 1,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고 안목을 키울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숙지하고 6개월간 꾸준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는 진짜 어렵지 않게 달성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라고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스마트 스토어에도 당연히 여러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세금 문제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자체가 그닥 어렵진 않지만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따로 업장을 등록해야 하기도 하고 장부 기록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의 경우 실제로 내가 물건을 받진 않지만 장부상으로는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에 비해 매출이 좀 높게 잡힙니다. 1000만원치를 팔았다고 해서 1000만원이 다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800만원치의 물건을 사서 1000만원에 팔았고 2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수익인 2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800만원치의 물건을 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입 내역이 누락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하고 숙달되다 보면 세금 관련 문제가 익숙해지겠지만 부업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수입 대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고객 관리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사진으로만 상품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판매자에게 질문, 즉 Q&A를 남깁니다. 고객이 질문을 남기거나 문자가 오는 경우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답장을 해줘야 됩니다. 구매자는 매정합니다. 배송이 늦게 오면 주문을 취소하고 조금이라도 생각과 다른 상품이 오면 반품 신청을 합니다. 특히나 중국 구매 대행의 경우 도매 사이트 판매자가 상품을 잘못 배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반송비도 다 지불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으나 재고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도매 사이트에서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오면 팔아보지도 못한 채 품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스마트 스토어 시장은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판매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 상황에 처해졌고 그에 따라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도매업체나 해외업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그 잘 팔리는 물품의 품목들을 사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입이란 상거래를 목적으로 물건 따위를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구매 대행 메커니즘은 구매자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도매 사이트에 결제해서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배송할 때마다 구매 대행 수수료, 해외 배송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똑똑한 판매자들은 잘 팔리는 물건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여서 재고 형태로 직접 들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이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물품을 바로 보내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해외 배송 수수료를 줄이고 재고 관리를 통해서 품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잘 팔리는 품목들 위주로 전문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후에 자기만의 상품을 브랜딩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 사입, 브랜딩 단계를 거쳐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직접 도매업을 하려고 하시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도매 사이트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터줏대감 판매자들은 이를 알아채고 도매 사이트의 판매자로 넘어가거나 자체적인 도매 사이트를 구축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 대행 상품의 등록 개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구매 대행 상품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구매 대행이라는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구매 대행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한 발 앞서서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매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사임당은 약 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대중들에게 스마트 스토어의 포문을 연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님과 창업 다마고치님은 월 1000만원 매출이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의 온라인 마켓을 크게 키워놨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강의하고 알려준 유튜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죠. 그런데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격을 좀 받고 계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돈이 안 된다, 사기다, 유튜브 조회수 얻으려고 하는 거다, 진짜 돈이 벌리면 이걸 알려주겠냐 등등 비난의 이유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최근 들어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돈이 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험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저는 신사임당님과 창업 다마고치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구매 대행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분야다, 쉽게 생각하기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A부터 Z까지 누구나 따라하기만 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고 이분들이 포문을 열었기에 숨겨져 있던 정보들이
유튜브에 대량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구매 대행이라는 분야에 대해 신경을 안 썼을 거고, 막상 시작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시선과 구체적인 창업 방법을 이제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차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하거나 안 하거나로 선택지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남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습니다. 돈이 될 것 같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자산으로 쌓입니다. 무조건이요. 꼭 구매 대행이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저도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참 길게 돌고 돌아서 드디어 닥터99는 왜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저는 하지 않으니까 되게 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아셔야 할 게 구매 대행을 한다고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뭐 구매 대행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애초에 시장 경제 체제의 작동 원리가 차등입니다.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노력의 동기부여가 돼서 발전하는 게 경제죠. 어쨌거나 월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상위 6.5% 안에는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할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만감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구매 대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월 매출 1,0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 즉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 고객관리, 재고관리 등등 여러가지 신경 쓰다 보면 제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생각하고 있던 여러가지 사업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유튜브 영상도 못 올리겠죠. 그렇다고 설렁설렁 시작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시장임이 분명합니다. 경쟁자가 많은 만큼 남들과 똑같이 하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지금 포기해야 할 제 도전과 일상의 무게를 비교해봤을 때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고 도전해야 할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직접 해보고 나서 후기를 남겨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을 직접 해서 월 1,000만원 매출을 달성했다면 아마 더 이상 유튜브를 못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개 영상을 올리든지 잘 못했겠죠. 만약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덤벼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입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해 보실 게 아니라면 기회비용이 낮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 경험과 안목으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닥터99입니다. 9 뿅.